작년까지만 해도 한 8% 수준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이 있었는데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한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지금 보시면은 아 날씨 따뜻해지면 여행 가겠구나.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금 많이 한국에 가고 호텔에 묵고 있구나. 면세점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영업 전망치가 어닝 서퍼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저평가된 게 눈에 보인다. 네, 곧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 하면 이제 가정의 달, 뭐 연휴도 많이 끼어 있고 해서 여행들 많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또 이제 여름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행만 가실 게 아니고 여행과 관련된 그런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여행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행주 관련해서 한번 동향을 잠깐 이제 전해드리면은 뭐 재미 겸 해서 투자 겸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했잖아요. 네, 여행주 동향 한번 좀 간단히 진단해 주시죠. 이제 여행업을 한번 저희가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은 저희가 갖고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여행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일단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느냐. 일단 벌어야 그렇죠. 벌어야 가는 거죠. 일단 돈이 있어야. 두 번째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이 되어 있느냐. 왜? 세상에 전쟁 나는데 누가 여행을 가겠습니까? 예, 무서우니까 그래서 요즘 거죠. 멀리는 못 가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에서 야 지금 가처분 소득 내 급여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물음을 가끔씩 해요. 근데 뭐 이런 변수를 본다면 사실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근자에는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팬데믹 끝난 이후에는 기본적인 여행 수요 있잖아요. 그 수요량에는 아직 못 왔다. 늘었는데 아직 그렇죠. 원래까지는 회복이 그렇죠. 안 됐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 살아도 기본적으로 가는 여행 수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본 수요량에는 아직 못 왔다. 아직 못 미쳤다. 예,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늘 거다. 그만큼의 그렇죠. 상승 최소한. 폭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업을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기업 측면이죠. 뭐 저희가 국내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장주잖아요. 기업의 실적을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약건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제 유가에 되게 민감하다. 왜냐면은 여행 패키지 안에 항공권 값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그게 할증료 해가지고 막 그렇죠. 근데 기름값이 높아지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항공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어요. 일단 관광 상품의 가장 큰 포션이 항공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일단 홈쇼핑 때문에 예약 건수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약간 할인 가격은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예약 건수면은 커졌다. 두 번째, 국제 유가가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 지금 강세로 갔단 말이에요. 중동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항공료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요. 가처분 소득을 감안했을 경우에 가격이 안 비싼 곳. 옛날에는 유럽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유럽 한번 가려면 지금 1인당 일주일 가려면 한 500에서 600만 원 나옵니다. 가정이 흔들려요. 가정이 힘들어요. 자, 이 정도 가려면은 젊은 친구들은 라면을 한 2달 동안 먹고 이제 돈을 모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동남아시아 정도, 그다음에 중국 정도, 일본 정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그런 동네다. 두 번째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 그러면은 동남아 쪽은 많이 안정돼 있다. 중국도 요즘 그래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이런 이제 여행사들이죠. 여행사들도 이번에 한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5월 초쯤에 있거든요. 이때 감안한다면은 괜찮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지금 시장에 지금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엔데믹 이후에 여행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요 근자에는 또 조금 빠졌어요. 빠진 거는 이제 경기적인 상황도 있고 유가도 있고 글로벌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박이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원래 회복만큼은 여행 수요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은 회복될 여지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정세도 조금 안정이 이제 차차 될 것 같고 유가도 막 급등할 것 같은데 좀 진정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의 계절이 또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올해만 해도 이제 앞으로 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실적이 여행사들이 개선될 것 같고 여러모로 해서 이제 여행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 대장주인 하나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과 같은 여행 말고도 하나투어 종목 자체 내 또 여러 가지 그 그렇죠.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변수가 있죠. 네,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하나투어가 대장주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네. 근데 요 종목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요 매각설이 지금 나왔어요. 네. 사실은 매각설이라고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한 2000 이제 팬데믹 터지기 전에 네. 약간 이제 여행주들이 좀 약간 다운이 되면서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IM이죠. 네. 프라이빗 에쿼티가 여기에 한 16.68%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때 네. 투자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주죠. 박상원 회장하고 공동 창업자인 이제 권희석 부회장까지 합쳐갖고 한 27.78%가 한 4월 초 되면서 매물로 나왔어요. 네. 왜냐면 IMM 입장에서는 그동안 싸게 사갖고 지금 이제 팬데믹 다 지나고 네. 지금 이제 실적이 딱 올라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회사를 매각하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나오니까 창업주 그렇죠. 오너 차원에서는 지금이 매각 타이밍이라고 예타임을 보는 거죠. 네. 이 정도 딱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물량이 좀 쏟아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갖고 네. 매수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눌림의 어떤 현상이 그렇죠. 생긴 네. 건데 만약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로 성장될 가능성이 커져 갖고 매각 단가가 높아져 버리면은 이건 대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회사는 이제 그냥 던지는 회사다 했을 경우에는 좀 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점자를 먼저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여행업 쪽에서 하나투어는 괜찮다. 네. 왜냐하면은 실적을 한번 봐도 작년 4분기죠. 2023년 4분기가 매출이 1,15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13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150%가 증가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적자했다가. 네. 그래서 팬데믹 충격에서 작년 4분기 완전히 탈피가 됐다. 네. 그리고 작년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팬데믹 전에 전체 국내 여행 수요가 있잖아요. 한 60% 정도까지 회복된 게 2023년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아직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상품들이 보시면요.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일본 여행에 특화가 돼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돼 갖고 여기에다가 국내 그 마크 호텔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잘 아시는 이제 종각 쪽에 가시면 옛날에 맥도날드 건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엄청 큰 호텔로 지금 이제 하나투어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시내. 그렇죠. 면세점까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팬데믹 때 여기가 장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엄청 고생했죠. 고생했죠. 그런데 한 올해 1분기부터 딱 보시면은 중국인들 내방객이라든지 가족 단위 내방객이라든지 아니 면세점 쓰는 걸 보시면은 분명히 1분기에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지금 하나투어가 먼저 대상에 지금 들어야 되지 않겠냐 리스트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박은 하나투어가 이제 매물로 나온 셈인데 지분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창업주 이제 오너 이제 박상한 회장이 이제 이렇게 공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치가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하나투어가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인데다가 여행이 계속 수요가 회복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네. 이 하나투어를 갖고 감으로써 네. 만약에 동종업계라고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그냥 새우가 업계 1위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새우가 고래를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2, 3, 4위 뭐 업체가 인수를 만약 하게 되면 그렇죠. 업계 1위로 단박에 올라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룹 같은 데서 네. 큰 하나의 계열사 포트폴리오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네. 테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봐야지 뭐 아니면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도 또 손을 댈 수도 있잖아요. 또 살 수 있죠. 한 번 더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켜 또 팔겠다. 한 이런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뭐, 네. 뭐 글로벌 뭐 투어 여행사로 그렇죠. 뭐 네. 전화를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뭐 그런 식의 뭐 얘기가 있을 일단 수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면세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아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하나투어 매물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곧 예. 혼란한 시기가 좀 지금 너무 글로벌하게 혼란한 게 많이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진정이 되면 요 이슈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적으로는 이제 부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가치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이걸 매물에 그렇죠. 관심을 갖는다면 그걸 이제 제3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쉽게. 뭐 주가가 최고일 때 거의 9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5만 8천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뭐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보면은 PER이 지금 19배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후워드 PER이죠. 향후 이제 추정 PER은 13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만큼 영업 수익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배당 수익률도 한 8% 넘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본다면은 가치적인 측면이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보다 아까 이제 그 M&A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그 설이 나오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최근에 한 12%까지 올라왔어요. 네. 외인들은 또 이거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한 8% 수준 정도의 외국인 지분율이 있었는데 최근 외국인 지분율이 한 12%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것까지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지금 보시면은 날씨 따뜻해지면 여행 가겠구나.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금 많이 한국에 가고 호텔에 묵고 있구나. 면세점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영업 전망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저평가된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투어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올해 안에 이렇게 쭉 전망을 해보면서 어프로치를 한다면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든 지금 다 돈을 번 것이 결국 동남아하고 중국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데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커지는 데는 사실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북유럽은 엄청난 거고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바운드 하는 고객들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국내에 있어서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갖고 나가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외국 여행객도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양측으로 한번 보시면서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마진율이 높아질지 또 여행의 어떤 그 상품도 이제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행주 얘기하다 보니까 유가 또 관련돼서 항공주에도 또 이제 눈길이 가는데 항공주들도 이제 간단하게 좀 진단해 주시죠. 사실 여행 저희가 뭐 묶어서 갈 때 여행 항공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 다른 것보다 국제 유가가 한 86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항공주의 주가들이 다 흘러내린 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진 칼 같은 경우 87,000원 갔다가 지금 58,400원이란 말이에요. 대한항공도 3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 진에어도 2만 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항공주의 지금 희비가 지금 쉽게 해서 기름값 올라가면은 그냥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일단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씩 이제 안정화를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80달러 밑으로는 내려가기 좀 쉽진 않지만은 좀 유지를 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요즘 소비가 회복되면서 중국 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유가가 그래도 좀 밀릴 수 있다. 지난번에 유가 올라가는데 정유주 안 사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화가 나시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는 뭐 투자 전략이 있을까? 그럴 때는 사실 항공주가 해지 전략으로 딱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항상 포지션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 유가가 좀 안정화된다. 감안했을 경우에는 항공주를 우선으로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해지 차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종목 선택이 좀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 글로벌 제트
Z ETF가 또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몇 번. 유가하고 완전히 해지를 할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상품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서 정유주하고 항공주하고 해지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엇박자를 타시면 안 되고. 엇박자 타시면 안 되죠. 네, 잘 타셔야 됩니다. 엇박자를 타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고유가 상황에서는 항공주가 좀 불리하지만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여행도 활발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항공주도 수혜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항상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미리 움직이는 미리 움직이는 걸 전략을 짜시는 게 투자 전략처럼 좀 유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여행을 앞두고 여행만 그렇죠. 여행 시즌을 앞두고 여행만 가실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미리 투자 전략을 짜고 움직이면 이제 수익도 거두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하여튼 여행주, 항공주 같은 경우 약간 계절성은 사실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저희가 뭐 탄산음료 관련된 종목들이 여름에는 꼭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 소비 수혜주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해드린 거 조언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또 이제 그 본인의 또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